단일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그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이런 지주회사법 이런 걸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룹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룹으로서 운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와가지고 경제민주화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없애라 그러면은 세계 제1의 그룹 자체를 없애라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쪽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끔 이렇게 해나가느냐는 정교한 기법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참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 방향을 놓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인들에게 먼저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 판단을 받는 이런 습관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두 후보를 비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는 조금 그 이념화된 경향이 좀 있는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실용적이고 좀 현실적인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좀 제가 경제부자 전문가 아닌 입장에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고 먼 미래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경제 민주화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떻게 지금 인식이 그냥 경제민주화 그러면은 그냥 대기업을 어떻게 네네. 때리자 하는 네. 이걸로 이제 흘러갔는데 경제민주화 이전에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뭐 한국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는 없으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고쳐 나가야 되고요. 결과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도만 순수하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폈을 경우에 실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던 세 후보들 다 캠프가요. 사실상 그 순환 출자나 뭐 출자 총액제 뭐 이런 게 사실상 18대 17대 국회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무슨 새로운 것 마냥 경제 민주화라는 문패 하나 달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저 진짜 공감됩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진심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국민이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그러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네. 이제 네.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재정 절벽이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제조업만으로는 또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실정인데요. 이 시기에 뭐 물론 경제 민주화도 나오지만 후보들은 어떤 경제 성장론을 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제조업의 고도화 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지식 서비스 산업화 이렇게 만드는 정책 같은 것을 앞으로 정부를 맡을 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